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석입니다. 오늘이 2월 20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1분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아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물결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호응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 가깝게 큰 폭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31명, 32명이었던 것이 이틀 만에 그 두 배 수준 62명으로까지 그렇게 늘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바람에 우리 증시를 보면 마스크나 백신 테마주들이 신났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시세는 투기적인 시세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취급을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여러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보면 또 환율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결론은 이 문제는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분야만 제대로 우리가 잘 파악하고만 있어도 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에서 이 주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수가 꽤 많습니다. SAP 반도체, 네페스, 또 SNS텍, 동진세미캠, 리노공업, 테스나, JT, 칩스앤미디어, AD테크놀로지 9개나 되는데요. 어쨌든 종목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 요약해서 또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2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 샤머니홀에서 저희 그 성조 회장과 저 리차드 양후석 센터장이 증권 강연회를 갖습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고요.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시 20분부터 보유 종목 진단까지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VIP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어, 그 아래, 안내문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약간 불안한 느낌마저도 약간은 좀 드는 상황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제가 그어놓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킨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나쁠 때, 경제가 좀 불안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불안하면 한 3, 4번 정도,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전일 대비 거의 11원이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 그만큼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이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은 기분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시장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를 하겠죠. 외국인들은 오늘 크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6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선물 쪽에 매도입니다. 9,900계약 정도나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불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기간별로 보게 되면 현재 금년 들어 여태까지 누적 매매수를 보면 아직까지는 현재 올해로 순매도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매수 기조가 유지됐던 거고요. 또 그 전에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약간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매도한 뿐이지 적극적으로 매도한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1월 하순 때부터죠. 그래프에 한 1월 한 30일 정도부터 갑작스럽게 그래프 빨간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죠. 이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해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포지션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죠. 만약 심각하다고 한다면 누적적인 그런 수치가 벌써 몇만 계약 정도로 마이너스 포지션을 취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어떤 변수에 대응을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해외 시장도 현재 특히 문제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은 거의 데미지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또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호재까지 붙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랑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일본 증시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따라서 이것과 관련돼서 환율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상황을 한 증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질병론이랑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심각하긴 해도 시간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철저하게 증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 그 자체, 공포에 휩싸이는 그 심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증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기회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고, 어찌됐든 증시적 관점은 위험 크기에 대한 소리적 판단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렸을 때 이후에 시장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시적 관점. 투자자들이 시장을 볼 때, 그것과 관련해서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자, 위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두 개의 그래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나스닥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그래프입니다. 이 1월, 1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성 차트가 1월 20일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현재 그 날짜입니다. 그 날짜까지는 나스닥도 또 현재 삼성전자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를 쭉 그려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스닥이 약간 빠지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고점을 넘어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재 이 나스닥은 4.8%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당시 62,800원을 찍고 나서 현재 약 5% 가깝게 떨어진 59,900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스닥처럼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약 66,000원 정도 가깝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원래 삼성전자 6만 6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현재 6만 원 내지 6만 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 10% 정도 가깝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종사 사태가 조만간에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적정주가 현재 적정주가의 10% 디치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재 삼성전자 및 그와 관련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10% DC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기업 분석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패키징 공정, 이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막을 켜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패키징 공정 쪽인데요. 패키징과 패키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 포장한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에는 그 기술이 팬아웃 방식이라고 해서 입출력 단자를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방식이 개발됐습니다. TSMC 쪽에 주로 개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세화하고 효율성에 혁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이 패키징 공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SAP 반도체, 네피스, 하남,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현재 SAP 반도체입니다. SAP 반도체는 오늘 현재 개장 초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밀려서 다시 6,000원대, 6,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건 돌파만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에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과거에 몇 번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프에 어, 파란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SAP 반도체는 단순 패키징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죠. WLP, PLP 기술 개발까지 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팬아웃 방식도 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 필리핀에 3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자, SAP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결연성이 상당히 좋아요.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현재 팹리스 업체들까지 확보를 하면서 삼성전자 외 다른 업체들과의 지금 비즈니스 관계가 상당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잠재 성장력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네페스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P 반도체 지금 당장은 실적 부분이나 기술력 측면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SAP 반도체 보자는 거고 그랬을 때 7,000원 넘어서 내년 정도 금년 중에 한 10,000원 내년 정도에는 뭐 2만 원을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구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고요. 자, 네페스는 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강력히 올랐다가요. 오늘은 약간 조정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금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박스권에 대기 매물 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네페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패키징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FOWLP 양산 체제. 지금 SAP 반도체와 기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현재 지금 SAP 반도체 개발 단계인데 네페스는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해 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PLP와 관련된 기술까지 M&A를 통해서 확보를 했죠. 해외 데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 확보를 했고 그와 관련된 공장까지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삼성전자의 PMIC, 전력 관련 반도체, 드라이버 IC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적적 전망받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과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해외 기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악재에 시달렸던 건데요. 그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해소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스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결국 앞서 얘기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뭐 4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한쪽은 성장성이, 네페스는 지금 당장 실적 전망이 좋다. 이런 관점. 삼성전자의 결연성을 따지면 SAP 반도체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판단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판단이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번째는 노광공정입니다. 노광공정과 관련돼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새기는 일입니다. 빛을 주사시켜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 바로 반도체 만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공정, 노광 공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광기를 생산을 못하죠. 현재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단파 노광 공정은 거의 100% 그쪽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 쪽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 하는 곳에서 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SNS텍과 동진 세미캠인데요. 자, SNS텍부터 보시도록 하죠. 이게 SNS텍의 차트입니다. 상당하죠. 이 종목을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불과 한 3, 4개월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뭐 8, 9천 정도에 있었던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조정도 안 받고 그냥 거의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국내 유일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사실 원판에 해당되는 것이 포톤 마스크인데요. 그 포톤 마스크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산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한 업체이고요. 작년부터 실적이 급개선됐습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3.7% 수준까지 원래 반 정도도 안 됐었거든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로 현재 SNS의 전방 산업, 즉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중요한 노광 공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업적이 부각되는 것이다. 국내 유일한 업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금년이 되겠네요.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될 정도로까지 현재 실적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동진 세미캠은 거의 못 움직이죠. 동진 세미캠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눌림목 저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아직 뚜렷한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것도 이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업은 발포제, 플라스틱의 기포를 만드는 화학 재료를 발포제라고 합니다. 이쪽에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두 자리, 한 10%가 8, 90% 정도 됩니다. 탄탄한 회사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거고, 중요한 것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입니다. 감광액은 그 웨이퍼에 회로를 새길 때 빛을 조사해서 빛에 반응하는 액체를 발라서 해를 새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때 현재 그 빛에 반응하는 화학 재료가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한 가장 중요한 화학 재료로 당시 부각됐던 재료가 바로 이거죠.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를 일본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진쌤이 그것을 국산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죠. 아직은 반도체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LCD용으로 씁니다.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용이거든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돼서도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는데 약 4.8% 정도 지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차피 일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면 국산화시켜서 그것을 국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태이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이 업체에 어떤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지분도 들어와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특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시키라는 것이죠. 반도체용을 말이죠. 그래서 그 특명을 받고 반도체형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1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용 감광액을 생산하는 양산 체제를 구축할 소지가 상당히 크고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체가 부각될 소지가 높은데 주가는 좀 선반영은 되죠. 지금 1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마 금년 중에 어느 때 한데 그런 점에서 동진세미캠이 부각될 소지가 높으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약하더라도 계속 관찰하면서 그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고요. 현재 주가는 상당히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주가 수준입니다. 일단 동진세미캠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약간 복잡한데요. 테스트 쪽입니다. 테스트 쪽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테스트 쪽을 보면 테스트 이런 거에 또 테스트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웨이퍼 상태, 또 칩 상태에서 그 정기적 동작을 체크하는 거, 내열 정도를 테스트하는 거, 또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거, 기타 등등이 있고요. 또 테스트 작업만 해주는 데가 있고,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게 있고요. 또 테스트 장비를 보조해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핸들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약간은 그 점을 좀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리노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한 종목의 차트 한번 보십시오. 불과 한 3, 4개월 전에 6만원 정도, 5만원대에 있던 정도의 주가가 현재 8만 5천 정도 수준으로 6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런 개념이에요. 검사용 소켓, 검사 소켓이나 핀을 일종의 부품입니다.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로 비메모리 패키지 검사용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부품이지만 소모품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한 번 납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납품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를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장난이 아니죠.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어, 그 표를 놓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어가요. 30, 지금 영업이익률 여기 글자가 제가 잘 안 보시겠네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작년 9월달 3분기 때 37%고요. 아직 온기 실적 다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쪽 분야에 경쟁력이 거의 독보적이다. 어, 그 대상 업체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게 다른 업체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만큼 이 업체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전방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 리노공업도 탐이 나고요. 또 한 가지 테스라가 있잖아요. 테스라. 테스라는 장비 업체가 아니고 테스트업을 수행해주는 수주를 받아서 그 테스트를 수행을 해주는 OSAT라고 합니다. 현재 아웃소싱에서 테스트를 대신 해준다는 그런 개념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일한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이고요.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가 주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CIS라고 제가 적어놨죠. 왼편에 CIS 이것은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최근에 뜨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죠. 또 SoC 이건 시스템 칩 이건 요새 칩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러한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세예요. 스마트 카드, MCU 뭐 이런 것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CIS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전망이 매우 밝고 삼성전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5%, 28%나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라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리노공업 봤죠? 아까 봤던 리노공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오히려 테스라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JT 같은 종목도 약간 주가가 아주
쉽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JT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닐 소토라고 하는데요. 버닐이라는 것은 내열, 열을 견디는 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열, 버닐 소토, 소토는 이렇게 종류를 골라낸다는 뜻이고요. 버닐 소토, 내열 자동 검사 장비에 보조하는 장비입니다. 핸들러를 보조하는 장비예요. 핸들러 장비를 만드는 국내 세계 1위 업체라는 거죠. 이 업체가 말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에 관련돼 있습니다.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보면 매출이 아주 크진 않죠. 440억.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아주 튼실해요. 64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늘었어요.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방선은 비메모리 반도체이고 주가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편한 주가죠. 7,000원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리노업도 있고 테스라도 있고 또 JT도 있고 세 종목이나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은 테스라였고요. 근데 테스라도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꼭 이 종목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고민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칩 설계 공정이 있습니다. 칩 설계 공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시장에 약간의 착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칩 설계 부분은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각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칩은 칩 설계와 관련된 그 칩은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GPU, 이거는 그래픽 카드고요. DDI, 이건 뭐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고요. CIS는 뭡니까? 이게 CMOS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쪽이고요. 이런 쪽인데 이건 삼성전자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그 아주 큰 시장, 큰 분야에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어버브 반도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리모컨을 주로 하는 업체거든요. 리모컨 갖고서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는지, 그 삼성전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그 설계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칩셋 미디어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칩셋 미디어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역시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약간씩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칩셋 미디어는 국내 유일한 비디오와 관련된 IP는 현재 일종의 설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와 관련된 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는 뜻이죠. 설계를 하고 그와 관련된 로열티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IP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비디오와 관련된 분야뿐만은 아니고 그거와 관련돼서 자율주행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실적이 비교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16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3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20%나 돼요. 꽤나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 종목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매수 대상으로 삼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 종목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이 조금 현실적으로 더 유의미하다라고 판단됩니다.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잠깐 차트를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 약간 쉬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개념을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옆처럼 파운드리 생산 공정, 파운드리는 아시죠? 칩을 설계하면 그 설계한 대로 위탁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TSMC인데요. 그런데 파운드리 이 생산 공정과 관련돼서 칩 설계한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TSMC와 NC가 그와 관련된 VCA라고 합니다. VCA, Value Chain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요. 한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어그리게이터는 협력자. 가치사슬 협력자라고 해서 8개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업체, AD 테크놀로지로서 상당히 돈독한 관계였다가 최근에 결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는 나와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어디랑 다시 그런 계약, 가치사슬 관계를 맺을지 결론이 안 났는데요. 삼성전자라고 보는 거죠. 거의 삼성전자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는 그런 업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삼성전자는 TSMC와 지금 현재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차이를 본다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TSMC가 50%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거의 17%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VCA, 가치사슬 협력자 체계, 생태계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칩 설계 받는 것도 매출처와의 관계도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서 제품에 맞게끔 제품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줄 때가 마땅한 게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그 TSMC의 VCA로 활동을 했던 그 관계에 있었던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은 그게 썩 뒷받침이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개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치열한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TSMC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생태계, 즉 설계 디자인을 해주는 파운드리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필요한데, 가장 적절한 업체가 바로 AD 테크놀로지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보자는 것이죠. 이 종목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실적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타디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판단이 그렇게 의미는 있는데, 이 판단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어쨌든 이 종목도 부분적으로 갖고는 있을 필요가 있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저것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그 전화번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쪽으로 010-2420-0553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